저희 사건을 해서 히트작이죠. 히트작 몇 개 되는데 그 중에 한 개죠. 강화도 청년 또또 젓갈. 여기 젓갈 진짜 기가 막히죠. 씨앗 젓갈, 그 다음에 낙지 젓갈, 오징어 젓갈, 갈치 속젓 젓갈, 명란 젓갈, 명태 회무침 젓갈, 뭐 종류 다양합니다. 다 아실 거예요. 뭐 그 중에서 제가 또 특별히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저는 갈치 속젓,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흰 쌀밥 딱 해가지고요. 그냥 그 쌀밥 한 숟가락에 갈치 속젓 약간 해가지고 딱 얹어서 먹으면 그 맛 기가 막히죠. 저는 그걸 진짜 좋아합니다. 하여튼 우리 청년 또또 젓갈은요, 아주 소량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들, 자취하시는 분들한테 딱 맞고요. 가끔씩 또 드시는 분들한테 좋죠. 그리고 강화도가 또 원래 새우젓이 유명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김장철 앞두고 이 새우젓 꼭 필요하잖아요. 또또젓갈에서 강화도 새우젓 판매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건으로 해서 청년 또또젓갈은 굉장히 사랑받아 왔고요. 그 다음에 재구매로도 상당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요, 더덕무침. 저는 더덕 굉장히 좋아해요. 더덕 구워 먹는 거 좋아하는데, 더덕무침, 그 다음에 연근조림, 그 다음에 뭐 깻잎 같은 이런 반찬 종류도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 기회에 한번 사셔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또또젓갈은 자신 있게 어떤 물건이든 권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소량으로 포장해서 판매도 되고 저렴하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10월 9일 거 우리 홍 박사님하고 미리 좀 맞아요. 녹화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번 주는 뭐 제가 미제 사건하고 중요 사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좀 하는데, 네. 이번 주는 이제 중요 사건, 뭐 중요 사건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좀 알아야 될 사건, 네. 그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건을 정해 왔는데. 제가 이름은 그냥 이렇게 줬어요. 장성환이라는 이 나쁜 사람이에요. 네. 장성환의 이 무작위 살인 사건 또는 뭐 요즘에 뭐 묻지마라고 하는 것 좀 그렇고. 무차별, 무작위 뭐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다. 네. 요게 2014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네. 요즘에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울산 꽤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뭐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충분히 이제 숙성되셔가지고 뭐 지역이 어디 나오는 거 그 의미 없다. 네.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서 그건 범죄가 아니라는 데는 없어요. 그럼요. 네. 뭐 시골 가면 범죄 없는 마을 뭐 이런 표차를 붙인 데 있어요. 거기는 한 주민 한 50명 사는데. 맞아요. 뭐 가능하죠 그건. 그렇지만 뭐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는데 또 반드시 범죄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사람의 욕심이 존재하는 한 범죄는 상존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또 범죄가 상존하고 범죄를 항상 뒤쫓는 수사는 또 항상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범죄도 연구하고 또 범죄라는 거는 그것도 시대적인 반영이에요. 그렇죠. 어떤 그 시대를 그대로 그 시대의 모순과 잘못된 불합리, 부조리 이런 게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수면으로 넘쳐나는 게 그게 범죄거든요. 범죄죠.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2014년 7월 27일 날 06시경이에요. 새벽 6시죠. 이른 시간이네요. 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 업스퀘어라고 있대요. 네. 그 앞에 버스 정류장인데 그 버스 정류장에서 여대생이 18살 먹으니까 프레시맨 1학년이에요. 1학년짜리 여대생 A양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네. 흉기에 찔려서
사망을 했는데 그 살해한 놈이 23살 먹은 장성환이에요. 예. 23살 먹은 장성환. 편의상 A양이라고 그럴게요. 네. 이 A양 같은 경우는 당일날 친구들하고 생일 파티하고 아침에 이제 아마 밤새 생일 파티 한 것 같아요. 이 나이 때 그러잖아요. 밤새면서 뭐 그렇죠. 꽃갈 쓰고 뭐 케이크하고. 네. 그리고 아마 아침에 이제 귀가하는 길이니까 06시겠죠. 그렇겠죠. 집에 가려고 이제 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일면식도 없는 장성환이가 다가와 가지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공격 부위가 네. 가슴, 복부, 팔, 다리 등 총 31회를 공격했습니다. 너무 과도한데요. 이 천하의 죽일 놈의 새끼지 말이야. 이 여대생 아이는 그냥 날밤 꼬박꼬박 새고 얼마나 피곤했겠어. 네. 그 상태에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다와서 마구 찔러버린 거예요. 그냥. 31번을 찌른 겁니다. 31번을. 이거를 반대편에서 차를 이렇게 가던 사람이 예. 이 앞에서 막 찌르고 있는 걸 봤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예. 차 타고 가던 사람이 보고 저거 뭐야? 네. 왜 이걸 놀랐어요. 41살 먹은 그 남성분이에요. 네. 이분이 이 차를 거기다 원래 돌려서 하려다가 차 세워놓고 급하니까 넘어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지하려고 한 건데 네. 이미 그때는 31번 정도의 공격이 완료가 됐고 예. 잡으려고 하니까 160m 정도로 도망을 갔어요. 이 새끼가. 아휴. 그래서 이제 이 남성분이 쫓아가고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 남성분이 이놈을 쫓아가는데 좀 비틀거렸대. 잡을만 했다는 거예요. 비틀비틀하는 예. 술이 좀 취해서.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자해. 지가 막 자해하면서. 자해를 이제 하고 네. 이때 이제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 울산 남부경찰서 소관입니다. 네. 경찰이 신고가 돼가지고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검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여대생 A양 같은 경우는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후송하자마자 바로 사망했는데 예. 그러면 이 장성환이라는 놈은 도대체 어떤 놈이냐. 그러니까요. 이건 굉장히 장성환이 그 무작위 살인 사건은 울산에서 큰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네. 이놈은 그날 전날이죠. 7월 27일 날 아침 6시잖아요. 예. 그 전날에요. 7월 26일 날 밤 8시부터 예. 그 다음 날 03시까지 그러니까 오늘 3시까지 사건 난 밤 8시부터 그 다음 날 03시까지 울산 중구에 있는 그 소재 뭐 주점이라든지 식당, 노래방 이런 데서 아버지하고 같이 술을 먹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술을 먹었어요. 별거 중인 아버지예요. 같이 살진 않고. 네, 별거 중인 아버지하고 술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잔소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너는 이 나이가 먹도록 23살이 됐는데 돈도 안 벌어오고 도대체 너 뭐 하는 놈이냐. 예. 이러면서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네 친구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거에 이제 비교당한 거. 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얘는 가면 한 달 배기가 못했대. 다 그만두고 금방 그만두고. 그 자기 스스로도 지가 하고 싶은 일은 못하고 예. 맨날 그냥 직장 어디 마음에 안 드는 데 들어가니까 금방 그만두는 거지. 그러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도 화가 나 있었는데 예. 아버지가 너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못 벌어오고 이 나이에 너 뭐하고 살아 이 새끼야. 술 먹으면서. 예. 이런 말을 하는 거에 화가 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예. 이 반감으로 아무나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집으로 가요. 일단 아버지하고 헤어져서. 집으로 가고 집에 주방에서 칼을 하나 챙겨옵니다. 네. 그게 전체 길이가 30cm 날 길이가 18cm예요. 꽤 큰 칼입니다. 그렇네요. 이거를 가방에 딱 넣고 나와서 길거리를 뱅뱅 돌다가 예. 딱 그 버스 정류장에 아주 조그맣대요. 조그만 그 여대생이 그 버스 정류장에 혼자 있는 거 버스 기다리고 있는 거 보고 저기 제일 만만하네. 가서 막 지른 겁니다. 아이고. 이 천하의 죽일 놈이지 말이야. 아니 지가 화나는 건 화나는 거지 왜 남을 이렇게 그러니까 해치냐고요.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지가 지 인생 똑바로 못 살아놓고 왜 남한테 이렇게 화풀이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악연입니다. 세상에 이거 전생에 무슨 악연이 있길래 이 여대생 어린 친구는 거기 서 있다가 알지도 못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야. 이 공격으로 이제 울산병원 응급실로 후송 조치가 됐었어요. 네. 바로. 근데 뭐 이미 양쪽 폐하고 간 이게 다 상처가 장기가. 나가지고 예. 이거는 뭐 피도 엄청나게 흘리고 저혈량성 쇼크사로 예.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새끼는 검거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 만취 상태였습니다. 흔한 레퍼토리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입니다. 헛소리. 이렇게 주장을 예. 합니다.
그래서 이놈은 그 감정유치장 받아가지고 이제 검찰이 신청해서 감정유치장도 받고요. 네네. 하도 그렇게 주장하니까 예. 법무부 소속의 의사가 진료까지 해요. 정신감정소. 감정. 예. 그런데 여기서 이게 골 때린다고 이게 최초에. 뭔데요? 그 당시에 장성환은 만취 상태로 사물 변별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법무부 소속의 의사가 정신감정서를 작성해서 보냅니다. 검찰도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게요.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놈은 만취 상태에서 심신이 미약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31번이나 찔러서 죽인 거예요. 제정신을 못 차리고. 그랬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도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2014년 10월 27일 날 이제 그 검사 울산지검 차장검사 이기석 차장검사인데 네. 이 검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고인은 네. 일면식도 없는 여대생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서 살해했고 네. 31회잖아요. 범행이 너무나 잔혹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검사가 감정유치장 보내가지고 법무부 소속 의사가 소견서에는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나왔는데도 네. 다 무시해버리고 그거 필요 없어. 네. 다 필요 없고 일면식도 없는 여대생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서 살해했고 범행이 잔혹하고 맞죠. 그러니까 법정 최고형 사형을 구형한다고 이렇게 밝히면서 그냥 해버려요. 네네. 그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미리 준비한 식칼 맞죠. 미리 집에 준비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목격자가 가서 제지를 하니까 목격자한테 가까이 다가오면 죽인다고 위협도 했어. 예. 그리고 또 잡히게 생겼으니까 자해도 했어. 예. 그러면서 검거를 피하라고 시도를 했어. 그러면 그게 심신미약이에요? 아니죠. 칼도 미리 준비해 갖고 나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무시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160m 가량을 도주하는 과정 이런 것 등등을 보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 지가 뛰어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거는 심신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심신 미약 상태 이런 상실 상태 네. 이런 만취로 인한 네네네. 그런 건 아니었다고 보고 아예 빼버리고 감정유치장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예. 사형 구형을 해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라고 한마디 더 했냐면 네. 거기에 범행 직후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예. 이 새끼가 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직전의 상황인 아버지하고 4차까지 술을 마시고 예. 집에 간 다음에 목말라서 집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 사 먹은 얘기 예. 그다음에 담배 한 대 피운 얘기 예. 그리고 사건 현장으로 간 것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어요. 그럼 그때 다 기억하고 있다는 그러면 거잖아요. 다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아버지하고요 몇 시에 만나서 어디에 몇 시까지 가서. 1, 2, 3차 술을 마셨고요. 아버지가 어디서 잔소리를 했고요. 네, 네. 아버지하고 헤어져서 집에 갔고요. 가다가 편의점에 들려서 음료수 목말라서 마셨고요. 담배 한 대 그 앞에서 폈고요. 칼 들고 나왔고요. 네, 그리고 버스 정류장 거기로 갔고요. 갔고요. 뭐. 이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면 이게 심신미약의 아니죠. 이건 다 정황은 기억하고 절대로 안 되는 있죠.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거 아니다. 예. 그다음에 자신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되는 일이 없어서 를 결심하고 예. 편의점에 가면서 가방에 넣어 갖고 나왔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놈이 흉기를. 예. 그 왜 범행했는지 질문을 하니까 대한민국이 싫다. 나 혼자 죽기는 그렇고 누구 하나 같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때 이런 생각 누군가를 다, 이미 죽일 생각을 미리부터 다 굳히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만으로 볼 때 이기석 차장검사 얘기는 그렇죠. 작정하고서 정신감정서 그거 우리가 믿을 만한 거 못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어서 막 사리분별도 못하는 상태에서 저지른 거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기석 차장검사는 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 다 무시해버립니다. 예. 그 법무부 소속 의사예요. 그럼에도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요 세 가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거를 나열하면서 이 새끼는 사형입니다. 사형 구형을 해버려요. 물론 장성환이는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 우울증을 앓고는 있었어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판단력 장애는 없었다고요. 애초에? 우울증 앓는다고 그래서 심신상실, 심신미약이 아니죠. 반드시 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죠. 거기에다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그럼요. 즉 말하면 얘는 자신의 욕구불만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잔인한 방법에 범행을 한 거지. 네.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다 기억하고 자기가 작정을 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 건데. 그러면 예.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여 묻지마 살인으로 분류.
그렇잖아요. 이거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떻게 보면 죽은 거예요. 네. 지는 뭐 분노 때문에 아버지가 찐 빠져서 했다고 얘기해서 그게 지한테는 이유일지 모르지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일면식도 없는 놈한테 느닷없이 졸제당해서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묻지마 살인이에요. 그렇죠, 맞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물론 뭐 이제 그 묻지마 그거는 이제 범인의 그 입장에서 그 보면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동기에 의한 범 살인으로 이렇게 분류해요. 그런데 가해자 입장이에요. 가해자 입장이고.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묻지마가 맞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맞죠. 다짜고짜 그냥 당하는 거니까. 그 피해자 개인은 물론 사회 공동체 전체가 범행 대상이 돼서 죄질이 중하고 위험하다. 맞죠 이거? 맞죠. 이게 다른 학생이 아마 거기 서 있었으면 내가 서 있었어도 당했어. 몰라. 아닐 것 같아요. 건장한 성인이 서 있으면 대체로 이런 새끼들은 공격 안 해. 건장한 남성 공격 안 하잖아요. 노인은 가능해. 노인 할머니, 노인, 남자라도 노인. 아니면 어린아이, 아니면 여성. 약한 작은 여자. 특히나 그 A양 같은 경우는 체격이 왜소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이 새끼가 약한 대상을 공격한 거예요. 맞아요. 여기 나와요. 특히 A양의 체구가 작아서 더욱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범인의 살해욕이 발현된 거다. 네네. 살해 욕구가. 네. 18살의 신입생 A양은 자신의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명을 잃었고. 맞죠. 장성환은 피해자의 그 명복을 빌거나 유족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이게 정말 나쁜 놈의 새끼잖아요. 피해자 가족분들, 유족분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기석 차장검사 얘기는 지금 쭉 나열해서 지금 불러드린 대로 보면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이거 악질이죠. 정말 악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사형 당해야 된다. 그러면 사형 구형을 한 거고요. 11월 21일 날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김원수 부장판사예요. 이제 이분이 1심 판결을 했는데 그때 이 새끼 때린 게 징역 25년입니다. 징역 25년에 전자발찌 10년. 결국 내가 볼 때는 무기가 안 떨어지고 징역 25년이 떨어진 거는 이 새끼가 일견 주장했던 우울증 약 복용했던 것과 분명히 술을 처먹은 거 그 부분 관련돼서 참작이 됐기 때문에 무기가 아니라 징역 25년이 된 걸로 보여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아요. 판결문은 내가 입수 못했지만. 그리고 제가 우울증 관련해 가지고 한마디 드릴게요. 사실 우울증도 이제 좀 굳이 좀 범주를 나누자면 뭐 생리적 우울이 있고 정서적 우울이 있고 인지적 우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생리적 우울은 진짜 막 그 우울 증상이 심해서 무기력해가지고 아무것도 막 못하고 처지고 몸을 잘 못 움직이고 잠만 계속 자고 이런 게 이제 생리적 우울 증상인 거고 정서적 우울이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하는 기분이 막 다운되고 안 좋고 막 슬프고 죽고 싶고 이런 게 이제 정서적 우울 증상이고 인지적 우울 증상은 정말로 나는 머리를 막 쓰고 싶은데 생각이 잘 안 돌아가고 정상적인 사고나 이런 게 판단이 정상 상태보다 떨어지고 이런 게 이제 인지적 우울 증상인데 사실은 우울증은 뭐 진단을 받고 검사한다 이렇게 하면 이거 다 통틀어서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좀 무력감이 많다 몸에서 생리적 우울 증상이 좀 되게 많이 있다. 그러면 인지적 우울 증상이 좀 적어도 우울증 진단 내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뭐 뇌도 찍어보고 하면 뭐 아닐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 법리에서 법에서 따지는 건 굳이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는 인지적 우울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막 보고하는 증상 보다 이게 정말로 그 정도 수준의 우울이냐를 볼 때는 인지적 우울 증상이 실제로 나타나느냐 요거를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생리적이거나 정서적인 증상보다는 내가 막 기분이 안 좋아요, 우울해요, 슬퍼요 이런 거 막 많이 호소하면 다 우울증이게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 그냥 병리적인 증상에서는 그러면 우울증 진단 내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약도 받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잠이 안 와요. 뭘 하고 싶은데 축 처져서 아무것도 약 준단 말이에요. 근데 법정에서 이렇게 다투는 우울 증상은 정말로 인지적인 어떤 그 작동 능력이 우울 증상으로 인해서 떨어진 게 맞느냐 이거를 판단해야 되니까 단순히 그냥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 이걸로 감형해줘서는 안 돼요. 그것과 이제 1차부터 4차까지 먹었다 그러니까 만취
예. 이제 이게 참작됐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아무 이유도 없이 가서 31번을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찔러서 죽인 놈한테 이게 무기감이거든요. 그 무기징역감이죠. 원래 옛날처럼 사형이 집행될 때 같으면 사형도 시켜야 되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징역 25년이 이건 분명히 제 판단은 제가 판결문을 못 봤지만 예. 판사의 입장에서는 걔가 얘기하는 주장하는 우울증과 만취가 일정 부분 이거 긍정적으로 작용한 거 맞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징역 25년 주고 전자발찌 10년 준 걸로 보여요. 예. 그리고 2심으로 올라갔어요. 2015년 5월 30일 날 2심이 붙었거든요. 대체로 한 6개월 단위로 붙잖아요. 거기서도 부산 고등법원인데 거기서도 징역 25년 원심 확정했는데 예. 다만 하나 늘은 게 있어요. 뭔데요? 아까 1심에서는 전자발찌 10년이었죠. 예. 여기서는 20년 줬습니다. 전자발찌를 늘렸어요. 전자발찌를 왜 20년 이건 또 법리 때문에 그래요. 이 법리가 뭐냐면 19살 미만을 상대로 특정 범죄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그런 경우에는 부착 기간의 하한을 2배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전자발찌 관련된 법에. 네. 그럼 얘는 18살이잖아 A양은. 예. A양 18살이에요. 19세 미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게 특정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전자발찌 착용의 하한 기간을 곱하기 2를 하도록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1심에서 10년 줬던 거를 곱하기 2 해가지고 20년으로 늘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리가 됐는데 이 장성환 이 사건은 뭐 단순해요. 제가 조금 전에 쭉 일러드린 그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 다만 이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울산이 비교적 조용했었어요. 이 사건 날 때 그 이전까지 네. 강력이 한 번씩 나지만 난리가 난 거예요. 더더군다나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일견 이해는 가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데 이 경우는 아무 이유도 없이 길거리 서 있다가 그냥 무자비하게 칼에 맞아서 그냥 그것도 31번을 찔렸단 말이야. 예. 만약에 저 옆에 있던 사람이 돌아가고 안 말렸으면 더 찔렀을 거예요. 그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울산 시내가 막 무서워서 못 살겠다 막 이런 그때 지역 언론들도 난리였습니다. 이거 장성환 난리 사건. 났을 것 제가 같아요. 기억이 나요 이 사건은. 네. 그래서 그때 무성기 범죄가 이제 막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즈음이에요 이게. 유사 사건을 한번 제가 좀 쭉 뽑아봤어요. 그러면 그 2013년 그 즈음에 얼마나 그랬나 했더니 2013년도 12월 달에 울산 그 신정동 소재 의료 판매점에서 네. 그 나오던 60대 여성을 24살 먹은 최 씨 여자가 아무 이유도 없이 막 흉기로 여러 번 찔러가고 살해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봤더니 정신병입니다. 이거는 정신병이 그래서 징역 5년 받아 치료감으로. 치료감으로 갔으면. 그리고 이제 유족하고도 합의를 했었고. 요런 게 울산에서 2013년 즈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2014년 사건이잖아요. 네, 얼마. 네. 1년 상간에 이제 이거 비슷한 게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네. 그다음에 그 전으로 가볼게요. 2012년도로. 네. 2년 전으로 2012년 8월 달에도 울산 그 복산동에 있는 슈퍼마켓에 20대 윤모 씨가 들어가고 흉기로 여주인 마구 찔렀어요. 그래갖고 죽여놓고 도망가다 검거됐어요. 뭐 훔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12년, 13년, 14년 이 연 단위로 이 무작위 범죄가 울산에서 주르륵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요 사건 장성환이 사건이 났을 때 울산 그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그때 막 경찰에도 묻지마 범죄 관련된 막 이런 그 공문이 막 하달되고 이랬던데 역할했던 게 이 장성환의 사건입니다. 이거 너무 잔혹하네요. 이거. 근데 이제 묻지마 범죄 뭐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대개가 묻지마 범죄 통계를 내보면 가해자들이 거의 무직이에요. 그런 경우 많죠. 직업이 거의 없고요.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리는 편이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희귀고물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뭐 얘기하는 뭐 요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에 좀 부적응된 사람들. 맞아요. 남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래서 얘들이 소외감이라든지 열등감, 패배감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통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가 부적응하고 남하고 못 어울리고 그러면서 소외감 느끼고 열등감 느끼고 패배감을 느끼는데 이게 이제 거꾸로 어떤 식으로 폭발을 하냐면 밖의 세상에다가 그 분노를 전부 전가해요. 이거 교수님 심리학에서는 외부기인이라 그래요. 외부에 기인한다. 귀인 이제 사람마다 귀인을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외부기인 있으면 내부기인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부기인 내 탓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잘못해갖고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내부기인이고 외부기인은 너 때문이야.
아니면 상황 때문이야. 전부 남의 탓이야. 부모 때문이야. 뭐 내가 돈이 없는 이 사회가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데 범죄자들이 거의 대다수가 이 외국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범죄자가 되지. 내부인 사람들은 사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자기 맞아요. 네. 아주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 가는 거죠. 근데 얘들은 이제 외국인에 속하는 사람들 이제 밖의 세상에다 분노를 표출해가지고 폭발해서 이런 짓을 저지르는데 이게 지금 대표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지 때문이지 이게 어째 사회 때문이냐고요. 그러고 이제 뭐 유사 사건 몇 개 더 찾아봤는데 하나 더 찾아보니까 2014년도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2014년도 3월 22일 날 밤 11시 10분경에 공익근무원 이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네네. 공익근무원 이간대 요놈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 1층 현관에서 피해자 김 씨의 얼굴을 흉기로 찌르고요. 네. 벽돌로 머리를 20번 정도 내리쳐갖고 살해했어요. 이게 반포 묻지마 살인 사건. 요거는 다음번에 기회 될 때 한번 다루겠습니다. 네. 이거 반포 묻지마 살인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유명한 사건. 근데 이게 2014년도에 일어났어요. 아, 그러니까 요맘때 2014년 연살인범은 2003년에서 4년 그 유영철이 깔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묻지마 이 살인 사건은 12년 맞아요. 10년 경부터일 것 같아요. 내 기억에는. 네. 그때부터 쭉 하고 2014년도에 아주 극성을 일으켰었습니다. 맞아요. 이때 그 이가 요놈 그 반포 묻지마 살인 사건 요놈 집 압수수색 해보니까요. 사용 흔적이 없는 다량의 무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엄청 갖다 놓은 거예요. 손도끼, 그다음에 전기톱, 그 빠루, 몽키 스패너 뭐 해가지고 완전히 그 집안이 범죄의 그 도구로 그냥 그득 찼더라는 거예요. 형사들까지 자지러졌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근데 단 한 번도 사용하는 적은 없더래요. 일단은. 네. 그리고 그 새끼가 이 반포 묻지마 살인 사건 이가요 공익근무원 요놈은 유명한 놈이에요. 이 사건 얘기하면 이 새끼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유영철이. 진짜. 그리고 이 새끼가 12가지 살인 수칙이 적혀 있는 일기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면회할 때 이놈이 사람을 죽였을 때 쾌감을 느꼈고 한 명밖에 못 죽인 게 너무 아쉽다고 면회를 한 거고 면회부에 그 적혀 있었고요. 네. 자기 면회온 사람한테 얘기한 말이죠. 네. 얘는 이제 이거 우리가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8년 동안 미제 사건이었던 그 김포의 신발가게 주인 살인미수 사건. 네. 요것도 나중에 요놈이 범행한 걸로 밝혀집니다.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내가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네. 결국 이 묻지마 사건은 아니었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이가 같은 경우는 계획살인이죠. 계획살인이죠. 뭐 이 수칙 일기장에다가 적어놓고 그러면 도구 사놓고. 강도살인, 뭐 살인예비, 뭐 절도 이런 걸로 이제 처리됐고. 얘 뭐 칼 도끼 같은 거 2013년도 1월 달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했었다고 그러고요. 얘가 1월 달에 쓴 거 보면 웃겨요. 뭐라고요? 언제라도 살인할 수 있게 몸을 단련하고 살해 순위는 애새끼들, 계집년, 노인, 나를 화나게 하는 순. 그러니까 아니 약한 순으로? 네, 이 새끼가 1번이 애새끼들, 아이들을 애새끼들이라고 써놨어요. 그다음에 2번이 여자를 계집년, 3번이 노인, 4번이 나를 화나게 하는 놈, 순. 롤모델은 유영철이고 7명을 죽이겠다. 요게 일기장에 나왔던 이때 그 반포 묻지마 살인 사건 이거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2014년도에 이런 사건이 요 장성화의 사건 날 무렵에 이렇게 나가지고 저는 2014년 기억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요 머릿속에. 저도 왜 이때 기억나냐면요, 교수님. 제가 이때 대학원 다닐 때인데 그때는 이제 무동기라고 했는데 요맘때 한창 일 너무 이렇게 나니까 그 무동기 범죄 연구에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 때였다. 요때. 요즘이 딱 그거예요. 맞아요. 요즘이 딱 그랬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는 논현동에도 이제 논현동 고시원 살인 사건, 이거 방화 살인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정가연 놈이 2008년도 10월 20일 날 오전에 지가 강남구 논현동에 고시원에서 있었거든요. 5년 동안. 맞아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이제 얘도 약간 이상했던 거예요. 불 질러 놓고 연기 나니까 뛰어나오는 사람들 그냥 차례차례 해가지고 6명 죽였어요. 칼로 찔러갖고. 그 사건의 이제 이 내용인데 뭐 일본 같은 데는 이거 이제 그 거리의 악마라고 그러죠. 도리마 범죄라고. 도리마. 그죠? 맞아요. 거리의 악마 범죄. 뭐 이런 내용인 건데 아키하바라 살인 사건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그 새끼도 뭐 지쳤다. 세상이 싫어졌다. 누구든 죽이고 싶다.
그 20대 청년 일본 놈 일본에 네네. 얘는 일단 2톤 트럭 끌고 나가고 행인들 지나가는데 그냥 그들 갈아버렸어요. 맞아요. 그냥 그러고 나서 내려가지고 흉기로 7명 죽였습니다. 10명 중상이고. 네. 갓도 도모이로. 예, 맞아요. 이거 아키하바라 사건은 뭐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 요게 이제 일본에서는 대표적인 무동기 범죄.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에 이거는 어마무시해요. 스케일이 달라. 노르웨이 총기 무차별 난사 사건. 여긴 총 쓰는 나라네요. 77명 죽였어요. 아유. 2012년도 7월 20일 날 노르웨이 아레르스 베링 브레이비크 오슬로 행정부 건물에서 총리 그 집무실인 그 외곽에서 폭발물 테러를 해가지고 7명을 이미 죽여요. 1차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새끼가 폭발 이후에 2시간 만에 경찰로 위장을 해가지고 우토 위야섬이라고 있대요. 노동당 청소년 캠프 행사장 거기 가고 총 막 쏴서 한 77명 살해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 청소년 캠프장이면은 아이들도 많이 희생됐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죽었죠. 그거 뭐 이거는 또 내가 이거 찾는 김에 하나 더 찾아봤어요. 중국 거 하나 찾아봤더니 아씨 이것도 중국은 또 저 잔인하긴 또 진짜 더 잔인해. 왜요? 중국 철도역 칼부림 사건인데 이건 2014년도 동일한 연도. 그런데 가능하면 내가 동일한 연도 것만 쭉 찾아봤어요. 2014년 3월 1일 날인데요. 중국 서남부 윈난성 쿤밍시 기차역이에요. 시민들을 겨냥해 갖고 무차별 칼부림을 했는데 검은 옷을 입은 범인들이 이게 아마 3명이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명이 아니에요? 4명, 5명. 아이고. 요 놈이 검은 옷을 입고 가가지고 철도역 매표소에 있던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로 칼을 휘둘렀는데 칼이 이런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서 보는 장도 같은 거. 5놈이 까만 옷 딱 입고 사람 죽이러 나온 거예요. 어머. 그 중국에서. 미쳤구나. 그래가지고 몇 명 죽인 줄 아세요? 몇 명이요? 철도역에 있던 사람 30명 죽였어요. 아유. 그러니까 그러고 140명 부상당했습니다. 아유. 거기 그 중국이니까 기차역에 사람 얼마나 많아요. 눈에 띄는 대로 그냥 칼로 친 거야 그냥. 아유. 그래서 범인 그 당시에 내놓으면 사살됩니다 경찰에 의해서. 그리고 한 명은 체포됐는데 이게 중국 철도역 칼부림 사건이 2014년도 3월 1일 날.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거 쭉 찾아보면서 보니까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 10년대 초반. 그렇죠. 그 즈음에서 2014년 여기 이를 때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상하게 묻지마 범죄가 급증했어. 이 시기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좀 찾아보고 싶어요. 이거 아마 세계 정세, 경제 상황이랑도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뭐가 있었을 것 같네요. 이 정도 되면. 이게 보면 일본, 노르웨이, 중국 할 거 없이. 근데 참 중국이 잔인하더라고. 사진 같은 거 보면 너무 잔인해요. 또 사람이 밀도가 많으니까 중국은 버글버글하니까 이놈들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다 죽은 거예요. 목을 쳐서. 아유 그러니까요. 아니 사회주의 국가 갖고 이런 테러 범죄 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잔혹하게 있네요. 이 장성환이 사건 요즘에 하여튼 2014년도가 내가 찾다 보니까 그렇게 이런 게 많더라고요. 장성환이 이 검거 유공은 누구겠습니까? 그분이죠. 그분. 그분이에요. 이대식 씨입니다. 당시 46살 남성분인데요. 이대식 씨. 근데 참 이분 내가 판단할 때는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칼을 들고 막 사람을 날개가 18cm면 이 정도예요. 마구 사람을 찌르는 그 눈 돌아간 새끼를 가가지고 잡으려고 제지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시죠. 이대식 씨 46 나이도. 범인은 23살밖에 안 되는데 젊은 놈. 이게 물론 좀 술 좀 먹었으니 약간 비틀거렸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가 관여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맞아요. 이대식 씨 이분이 검거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당연히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감사장 주고 신고 포상금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신고 포상금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200만 원 이하 쓰게 돼 있거든요. 2014년도면 내가 현직에 있을 테니까 기억이 딱 나. 200 이하야. 1년 동안 그 신고 포상금 같은 걸로 써야 될 돈 200 떨어져. 200. 너무 적네요. 그래서 참고인 진술조서 받는 분들한테 여비 드리고 하면 돈이 모자라갖고 그러니까 연말 기간에 또 신고 포상금 드릴 만한 사건 들어오면 이제 사비 터는 거예요. 툴툴거리면서 사비 털어서 줘야지. 이대식 씨. 이분이 길 건너편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범행 장면을 목격해서 급하게 차를 세운 뒤에 원래는 차 끌고 올라오는데 이게 삥 돌아가야 되는 역차선이니까 돌리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그냥 뛰어들어온 거예요. 뛰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흉기를 휘두르는 범인을 제지한 다음에 네. 이미 그때는 31번 찔린 상태예요. 아유. 출동한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 이제 도망간 범인을 이제 네. 붙잡은 거지 이 새끼. 그죠. 막 도망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예, 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 타고 직원하고 식사하러 가는 도중에 아침. 예, 여학생이 무참히 살해되는 것을 목격했다.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어디 있겠나. 대단하신 거예요. 저 어린 여학생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가서 흉기를 마구 휘두르는 그놈을 붙잡은 거다. 다행히 만취 상태라서 쉽게 저지할 수 있었다. 여학생이 안타깝게 숨졌다는 말을 듣고 매우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이런 이대식 씨 같은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흘러가는 게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짧지만 또 2013년 그 시대적 배경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여러 개 일단 사례 찾았는데 네. 혹시 다음에 이 요즘에 아까 우리 저 홍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글쎄 말이에요. 어떤 그 범죄적인 요인이 존재하고 있었는지 네. 요것도 한번 제가 참 찾아보겠습니다. 그 분명히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이상해요. 그 즈음에 그렇지 유난히 않고서는, 예, 2010년대 초반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묻지마 범죄 그냥 마구 너무 사람 많아서. 죽이고 찌르고 하는 게 네. 세계적으로 유행했어요. 세계적으로.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이 장성환이라는 이거 살인마죠. 살인마죠. 꽃 같은 그 여학생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새끼 징역 25년 받았으니까 얼마나 2039년, 2040년도는 나오네요. 50도 안 돼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전자발찌 20년 찬다. 뭐 이제 이런 건데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번 입장을 바꿔 내가 다 키워가지고 딱 이제 대학생들과 그냥 신나게 돌아다니는 내 딸 보는 그 맛이 기가 막힐 텐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친구 생일 파티 간다고 나갔다가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하고 친구 집에서 자고 아침에 애도 착한 애요. 뭐하러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가. 새벽 6시에 학교 가려고 그랬나? 그때요. 새벽 6시에 집에 가는 버스 기다리다가 거기에서 그냥 졸지에 이런 미친 새끼한테 비명 행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아이의 꿈도 못 펴본 그런 아이를 생각한다면 이 새끼 25년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죠. 똑같이 이런 새끼는 없어져야지 이게. 맞아요. 이 새끼에 대한 이제 미래는 없어야 돼요. 네, 진짜.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다른 사람의 미래를 빼앗았는데 그런 놈한테 25년 이거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성환 무작위 살인 사건은 그 즈음에 울산에서 발생해갖고 울산 분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었던 불안하죠.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2014년 요 근래에 있었던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찾아봐가지고 네. 특별한 게 더 있다면 어떤 그 범행 요인이 있었다면 또 어떤 네. 환경이 있었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브리핑을 하는 방향으로 네, 제가 네.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울산에서 발생했던 장성환에 의한 그 무동기 살인, 네. 무작위 살인 중요 사건, 뭐 중요 사건보다 좀 알아야 될 만한 사건 정도로 네. 분류해서 해봤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